창립 40주년을 맞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설립 정신을 되새기고 새로운 4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뉴욕시 전역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대규모 팬 축제가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푸드스탬프 수혜자 수가 400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설립 정신을 되새기고 새로운 4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맨해튼 고다몰에서 40주년 기념 연례만찬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400여 명의 한인 법조계 인사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해 협회의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렌스 한 회장은 한인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가 40년 만에 600명 이상의 회원을 둔 기관으로 성장했다며 계속해서 협회의 사명을 되새기며 한인 권익 신장에 앞장서는 단체로 발돋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grow because I do think that our community here, the Korean American legal community, is going to keep pushing forward and raising the standards and giving back. And I think I have personally followed through the path that others before me have created, and I hope that I leave a path for people behind me, and that they become more successful and they pay it forward. 이날 협회는 차세대 한인 법조인 양성 지원을 위한 장학재단인 뉴욕 한인 법률 교육기금 설립을 알리며 기금 조성에 $100만 기부를 약정한 이수연 변호사의 이름을 딴 이수연 장학금을 법학대학원생 2명에게 각각 $1만 수여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딱 끝나는 그러한 일 말고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장학재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많은 학생들이 법대 졸업하고 잊지 않고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협회는 40주년을 맞아 이날 역대 회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개척자상은 마이클 현 PS 의지 수석 부회장과 박철 변호사에게 수여했으며 라이징 스타상은 신한, 성진 변호사에게 돌아갔습니다. 특별회장상은 로완 윌슨 뉴욕주 수석판사가 받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28일 기준 갤런당 4.18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2022년 8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쟁 직전 갤런당 3달러 선에 못 미쳤던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전쟁 발발 후 약 40% 급등한 상태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고유가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유가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4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배럴당 9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유가의 상방 위험, 비정상적으로 높은 석유 정제품 가격, 공급 부족 위험, 이번 충격의 전례 없는 규모는 우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하는 것보다 경제적 위험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뉴욕시 전역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대규모 팬 축제가 열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피파 월드컵 2026 뉴욕 뉴저지 조직위원회는 지난 27일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무료 공식 월드컵 팬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월드컵 경기 입장권이 없는 주민과 관광객들도 월드컵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대형 스크린을 통한 경기 생중계 응원전과 라이브 공연, 음식 판매 부스, 가족 단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로별 주요 행사 장소도 공개됐습니다. 퀸즈에서는 플러싱 소재 USTA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최대 1만 명 규모 메인 팬존이 조성되며 맨해튼 록펠러 센터,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 등에서 경기 시청 행사를 포함한 팬축제가 열립니다. 뉴욕주 정부는 월드컵 기간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리고 약 33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푸드스탬프 수혜자 수가 400만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7일 연방농무부가 발표한 예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푸드스탬프 수혜자 수는 약 3,860만 명 수준으로 예상됐습니다. 1년 만에 420만 명 정도 줄어든 수준입니다. 작년 7월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에 따라 추가 근로 요건 등이 추가되면서 푸드스탬프 수혜자 수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크게 바꾼 푸드스탬프 조건은 근로요건 확대였습니다. 이전에는 55에서 64세 사이 수혜자는 근로요건이 면제됐지만 이제는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일을 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규정이 복지 혜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프로그램 내 사기 및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공지능 등 최첨단 교육에 특화된 선발형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온 뉴욕시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설립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카마르 사무엘스 뉴욕시 교육감은 27일 AI 기술의 급속한 도입과 이에 따른 폐해 가능성을 인지해 해당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뉴욕시 교육국은 올 가을 학기 개교를 목표로 로어 맨해튼의 차세대 기술 고교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입학생을 뽑는 선발형 고교로 추진 중이었던 이 학교는 컴퓨터, 로봇공학, 고급 수학 등을 중점 교육해 AI에 관심이 큰 학생을 차세대 기술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학부모들은 AI 특화 고등학교의 등장에 극심한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수천 명의 학부모들은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에게 생성형 AI의 사용을 2년간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결국 시교육국은 의사결정을 승인하는 교육감독위원회 통과 가능성마저 희박해지자 해당 안건을 잠정 철회했습니다. 2040년까지 뉴요커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지역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뉴욕시 당국은 최근 2040년까지 뉴욕시 5개 보로 면적의 30%를 나무로 덮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나무 덮개율은 23.4%로 약 4만 5천 에이커에 해당합니다. 당국은 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부분 이상의 이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무가 많아지면 홍수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뉴욕시는 6,000에이커 이상의 새로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잠재적 장소로 도로와 보도를 꼽았습니다. 나무가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뉴욕시 감사원장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부 기관들의 예산 부족과 인력 감축으로 일관성 없는 유지 관리가 뉴욕시 숲들의 건강과 수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에는 현재 약 700만 그루의 나무가 있으며 이 나무들은 연간 5만 1천 톤의 탄소와 5억 갤런이 조금 넘는 빗물 유출량을 흡수하는 데 그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추진해온 이민 단속 정책에서 일부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에 대해 사법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행정영장만으로도 가택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내부 지침을 사실상 뒤집는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아이스가 행정부 내부 발급영장인 행정영장만으로도 주택에 진입할 수 있다는 지침을 운영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아이스는 법원 및 법원 주변에서의 체포활동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에는 법원, 학교, 종교시설 인근에서도 단속을 허용하는 강경 정책이 시행됐지만 최근에는 명시적 추방 대상자가 아닌 경우 법원 내에서 체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스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아이스 앞에 내셔널을 붙여 약칭 나이스로 바꾸자는 제안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최근 강경 단속 이미지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연방대법원이 범죄 현장 주변 휴대전화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수사 방식인 이른바 지오펜스 영장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오펜스 영장은 수사기관이 특정 시간대, 특정 반경 내에 있었던 모든 휴대전화 소지자의 위치 정보를 구글 등 IT 기업으로부터 통째로 넘겨받는 방식을 뜻합니다. 지오펜스 수사는 GPS 데이터, 기지국 신호, 블루투스, 와이파이 연결 기록 등을 활용해 사용자의 동선을 분 단위로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지만 반대로 병원, 종교시설, 정치단체 방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수사기관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구글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는 개인의 여정을 기록한 디지털 일기장과 같다며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수사당국과 트럼프 행정부 측은 지오펜스 영장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치 정보 공유를 이미 동의했으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이동은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또 지오펜스 영장을 금지할 경우 중대 범죄 수사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 기자협회만 찬 장소 바로 앞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은 지난 27일 파란색 수감복 차림으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조슬린 발렌타인 연방검사는 앨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발렌타인 검사는 또 앨런이 펌프 액션 샷건, 권총, 칼 2자루를 갖고 워싱턴 DC로 왔으며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가 사건 직전 가족들에게 보낸 선언문에는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칭했고 이름을 적시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점과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점 등을 문제 삼았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앨런은 또한 주간 총기 및 탄약 군반법 위반, 폭력 범죄 도중 총기 발사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매슈 샤르바 연방치안판사는 앨런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유럽, 영국의 주요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29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은 연준이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견해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연준이 최대 고용과 낮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중 책무를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영국과 유럽 중앙은행들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ECB는 오는 30일 회의에서 7회 연속 금리를 동결할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를 비롯한 정책위원들은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중앙은행들이 당분간 관망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 스토일로바 BNP 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필요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통화정책위원회가 아직 서둘러 인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항공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들이 연방정부에 25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27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프런티어, 아벨로 등 저비용 항공사 경영자들은 지난 21일 워싱턴 DC에서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포드 연방항공청장을 만나 이 같은 요청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항공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경영 여건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한 가운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재무 부담만큼 연방정부가 금융 지원에 나서달라는 게 저비용 항공업계의 요청입니다.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경우 미 연방정부는 지원 대상 항공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갖게 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CBD은행의 지주사 CBD뱅콕이 지난 24일 공시한 2026년 1분기 실적에 따르면 은행은 567만 달러 분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트코는 결제 시간을 10초 이내로 줄일 수 있는 사전 스캔 기반 자동 결제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올해 약 5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되돌려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8일 이란 전쟁으로 인해 올해 에너지 가격이 24% 폭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서비스 기업 차임의 조사 결과 젊은 층들은 전통적인 반지보다 문신 번지를 새기는 새로운 프로포즈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남수단에서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14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일본의 스시 체인 스시잔마이가 새해 첫 경매에서 47억 원에 낙찰받은 참치가 세계 최고가 참치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생애를 그린 영화 마이클이 개봉 첫날인 지난 24일 3,950만 달러 흥행 수입을 거두며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최저 기온은 5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7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5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37회 어버이날 감사 대축제 및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선착순 900명에게 점심 도시락과 선물이 제공됩니다. 또 이날 축하 공연과 중고 바자가 동시에 진행되며 다양한 건강에 대한 정보 부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2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